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로리앙 대 모나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리앙은 떨어진 기세를 앙제 전 2대1 승리로 일단 한 시름 돌린 상황입니다. 다시 유럽 대항전 진출을 넘보기 위해서는 이 경기를 잡아내고 순위를 역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의 양상을 감안하면 쉽지 않은 미션임에는 분명합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꼴찌 앙제를 상대로 선제골을 허용했고 80분이 되어서야 겨우 2골이 나오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수비진의 체력적인 부담이 꽤 커 보이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하위 전력이라 스쿼드의 뎁스가 좋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고 수비에 투자하는 시간이 길어 전반적으로 체력을 많이 소모해야 하는 전술적인 기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월드컵 브레이크에서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는 전반부터 실점이 나오는 등 오히려 실점이 나오는 시간대가 더 빨라졌습니다. 시즌 초반 돌풍의 핵 역할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공격력도 다소 사그라든 상태, 뒷공간을 직접적으로 노리거나 칼루로의 오버래핑 이후 크로스를 주무기로 삼는 팀이었지만 이 패턴이 상대에게 읽혀버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수비가 좋지 못한 앙제를 상대로는 멀티 득점에 성공했지만 약 한 달 반 동안 이어졌던 6경기 무승의 기간 동안에는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우가 한 번뿐이었을 정도로 오피 등 공격진들이 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모나코는 최근 리그에서는 강호인 릴과 마르세유에게 덜미를 잡힌 것을 제외하면 큰 어려움 없이 승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마르세유와 릴을 상대로 패했던 경기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지면서 한 점 차이로 석패하는 등 전력 차이가 크게 벌어진 듯한 인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디아실의 첼시 이적으로 인해 수비적인 공백이 상당할 것임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올 시즌 300을 가동하면서 다소 수비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잦았는데 바디아실이 부진한 마리판을 잘 커버하면서 수비 안정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공백입니다. 마리판을 사용하려면 거의 300을 고정으로 사용해야 하고 커버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수비에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유형임을 감안하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센터백 보강을 하기 전까지는 수비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 없습니다. 냉정하게 클레멘트 감독의 공격 전술이 아주 정교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벤 예데르의 결정력과 엠볼로의 피지컬로 어떻게든 득점력을 유지하고는 있는 상태죠. 지난 시즌에 비해 중앙에서 점유율 확보하는 빈도가 줄었고 자연스럽게 상대 뒷공간을 파고드는 패스의 양도 적어졌습니다.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직전 경기 상대가 꼴찌 앙제이기도 했고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나코도 바디아실의 이적과 마리판의 리스크로 인해 실점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로리앙의 공격력도 전반기 초반만큼 센세이셔널한 모습은 아닙니다. 모나코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 경기는 PSG 대 앙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치른 리그 경기에서는 랑스에게 3대1로 일격을 당하면서 리그 첫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이마르와 메시가 동시에 빠졌고 풀백들의 공백으로 인해 하키미가 왼쪽 풀백으로 이동하는 등의 시프트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고 상대도 리그 2위의 강호라는 점을 생각하기는 해야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문제점이 모두 잡았다고 해도 무방했던 경기였죠.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의 단점은 측면에서 올라오는 크로스, 상대가 중앙 전력에서 열세인 것을 인정하고 역습을 측면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나 미드필더진과 수비의 반응이 전반적으로 늦습니다. 특히 직전 경기 선제골 실점 장면에서 파비안 루이스가 보여준 마킹 실수는 꽤 치명적이었던 부분입니다. 물론 올 시즌 앙제 선수들의 결정력이 전반적으로 난조인 상황이라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에서 패스가 자주 끊기면서 역습을 내주는 등 강점인 중앙에서의 실수도 꽤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 단조로웠던 공격은 다시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네이마르와 메시가 모두 이번 경기부터는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이마르가 출전하게 되면 음바페에게 집중되면서 방향이 정해졌던 공격 패턴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멘데스와 하키미의 동반 결장으로 인해 공격을 지원해 주어야 할 풀백들의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을지는 미정입니다. 앙제 10월 30일 이후 리그에서 모두 패배하고 있는 매우 좋지 못한 흐름입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큰 문제를 드러내면서 완전히 밸런스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앙제의 결정력은 그야말로 최악입니다.
부팔 등의 활약으로 기대 득점 수치 자체는 리그에서 중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방의 결정력이 바닥까지 떨어졌죠.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효율이 가장 적은 팀이 앙제고 7골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는 팀은 앙제가 유일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처지는 상황이라 부팔도 공격보다는 수비에 에너지를 더 써야 할 전망입니다. 앙제는 전반보다는 하프라인 아래에 라인을 세우고 적이 이를 넘어오면 압박에 들어서는 스타일. 그러나 운더블 능력이 좋은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을 상대로 이러한 방식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의 탈압박 능력이 매우 뛰어나 상대를 끌어들이는 팀을 상대로 크게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1대1 능력에서 압도당할 가능성이 매우 커 공격진이 100% 완성된 파리 생제르맹과의 매치업은 매우 좋지 못합니다. 풀백들의 대체자를 구상해야 한다는 점은 변수지만 중원에서 압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는 니스 대 몽펠리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니스는 최근 페이스는 상당히 좋지 못한 상태,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지난 시즌의 안정성을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공격적인 성과가 고민입니다. 그나마 기복이 심했던 초반 기세에서는 벗어나 중위권까지는 순위를 상승시키는 데 성공했으나 그 이상을 바라보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올 시즌 니스는 자기 진영에서 머무르는 빈도가 잦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스의 공격 작업 완성도를 높게 보기 어려운 이유는 상대 진영으로 전진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라인을 낮추는 팀임에도 다이렉트하게 상대의 뒷공간을 하는 방식보다는 점진적인 전진을 추구하는 편인데 라인이 낮은 팀의 특성상 상대 골문과의 거리가 멀어 빌드업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니스도 페페, 델로트 등 공격적인 스탯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득점 중 PK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고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에서 세 번째로 나쁜 수치를 기록하는 등 온전에서 정교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델로트는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몽펠리에는 올 시즌 전반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나름 다이렉트한 전략이 잘 먹히고 있는 분위기이나 실점 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라 중하위권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라인을 낮추는 팀이지만 접근 방식은 니스보다 더 실리적인 타입입니다. 필요시에는 롱킥으로 빠르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버니어와 와이 보여주는 퍼포먼스는 니스의 주력 공격수들보다 더 낫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오픈 플레이에서의 결정력은 확실한 몽펠리에의 우위인데 올 시즌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수치가 몽펠리에보다 더 좋은 팀은 파리 생제르맹이 유일합니다. 다만 역습 중심의 팀이라 상대에게 찬스를 어느 정도 내주어야 하는 한계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 시즌 허용한 슈팅의 개수는 리그에서 두 번째로 더 많고 이를 고치기 위해 500을 잠시 꺼냈던 적도 있었으나 오히려 공격적인 성과가 줄면서 2무 1패의 부진을 겪으면서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몽펠리에가 할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니스에 골 실적이 좋은 선수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PK의 빈도가 높은 데다 빌드업의 속도가 꽤 느린 편이라 몽펠리에가 대처할 시간 자체는 있다고 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물론 몽펠리에의 수비 능력이 매우 좋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해 핸디캡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